제대로 시작하는 기초통계학. 자,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독학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제가 진도를 보면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고요. 오프라인에서 이제 따로 혹은 줌으로 따로 하는 이제 과정들은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대로 시작한 기초통계학. 자, 이번에 그 챕터 4인데요. 이번에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확률과 의사결정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은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확률과 의사결정. 자, 여기에서 우리가 확률과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 확인을 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확률 변수의 평균과 분산해서 확률도 변수를 구성할 수 있고요. 이 변수에 해당하는 평균과 분산을 각각 알아보면은 다 마치게 됩니다. 4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4장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확률과 의사결정. 여기서는 확률과 확률 변수, 그 다음에 확률 함수에 해당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계는 우리가 통계를 배운다고 계속 하고는 있지만 확률이라는 개념이 통계엔 항상 따라다니죠. 우리가 챕터 1에서 통계의 한계점 때문에 확률이라는 걸 반드시 동반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계의 목적은 수치를 대입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표본에서 얻어진 통계량으로 모수를 추정을 하기 위한 게 통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물론 이거를 통해서 뭐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거는 이제 파생돼서 거기에 나오는 그 영향이 그렇게 미쳐지는 거죠. 자, 모수를 확정이 아니고 추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추정을 하는 이유는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 조사는 모집단 자체가 적더라도 실제로는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게 참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를 갖다가 표본을 가지고서 하게 되고,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에서 나오는 통계량을 기준으로 모수를 추정하는 거죠. 자,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거, 그래 10년이고 20년이고 그래 조사를 한다라면 할 수는 있겠죠. 언젠가는 거기에 도달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시간과 비용으로 들어가는 그런 그 낭비들, 자, 그런 것들이 다 물리적인 한계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리 간단한 예 하나 들어볼게요. 자, 우리 월드컵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시죠? 뭐 남녀노소가 다 좋아하는 게 축구인데요. 자, 월드컵이 열리게 되면은 치킨집이 아주 치킨이 잘 팔립니다. 왜? 우리 치맥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은. 그렇죠. 자, 그래서 경기를 보면서 시원하게 치킨 한 잔이 아니고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치킨을 먹으면 아주 맛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치킨집 점주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가 월드컵 때가 제일 많이 팔린대요. 심지어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몇 년도였습니까?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치킨을 갖다가 월드컵 그 16강전이 아니고 뭡니까, 뭐 본선의 그 경기였었죠. 근데 그걸 하는데 시작하기 한 1시간쯤 전에 가가지고서 치킨집에서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는 시간이 5시간이 넘어야 된대요. 자,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치킨을 보면서 먹으려고 그랬던 거였었는데 다 끝나고 나서 90분, 축구 경기 해봤자 90분이잖아요. 근데도 5시간 하면 5, 6은 300분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치킨집 점주님 입장에서는 많이 팔리니까 몇 마리의 치킨을 준비해야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만약 이 음식이니까 이게 만약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그러면 부패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많이 준비해도 팔지 못하는, 자,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할까? 자, 과거에 보니까 135마리더라. 그러니까 요번에도 135마리를 준비하면 이 예측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자, 여기서 175마리라는 수치를 제시하면서 확률까지 같이 나타내면, 자, 이거 확률을 갖다가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걸 갖다가 활용을 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자,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정교하게
통계 분석 자료가 나오더라도 그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결과를 확률과 함께 표현을 하면서 맞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수학 시간에 얘기할 때 어떤 실험을 n회 했어요. n회 반복을 했을 때 만약에 사건 A가 스몰 n만큼 발생을 한다라면 n분의 스몰 n에 해당하는 횟수가 되겠죠. 그쵸? A가 발생하는 확률. 자, 이거 뭐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니까 좀 개념적으로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전을 두 번 던집니다. 동전을 두 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을 갖다 구하는 거예요. 한 번이 나와도 되고 두 번이 나와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앞면이 모두 두 번 나오는 경우 한 번밖에 없죠. 앞면이 한 번만 나오는 경우 먼저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두 번이에요. 근데 앞면이 모두 안 나오는 경우는 한 번, 다 안 나오는 경우 한 번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최종 경우의 수는 4개입니다. 그쵸? 전체는 4개고 앞면이 나오는 수는 한 번인지 두 번인지 특정을 안 했으니까 3번. 1 더하기 2죠. 그래서 3. 그럼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4분의 3.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예제를 가지고서 익히면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확률이 가지는 조건이 있어요. 확률만이 가지는 조건. 확률은 0에서 1까지의 값을 가지죠. 한 번도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전부 다 발생을 하거나. 그래서 모든 사건에 대한 확률은 합이 1입니다. 1로 되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1부터 어떠한 기대값이 발생을 할 거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다 더하면 그 값은 1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수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자, 그런데 통계적 확률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런 기본적인 확률 개념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실행을 해서 몇 번을 하든지 해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갖다가 R이라고 한다라면 N을 충분히 크게 한다라면 N분의 R. 자, 요렇게 확률적으로 나오겠죠. 그쵸? 자, 이렇게 어떤 그 확률값 P로 나타나게 되는 거. 자, 이 P를 A가 발생할 통계적 확률 혹은 경험적 확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확률은 덧셈 법칙이라는 것과 곱셈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건 A와 B가 발생하는데 A 혹은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A가 일어나도 되고 B가 일어나도 되고.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빼주면 돼요. 왜? A가 이만큼, B가 이만큼인데 여기 겹쳤잖아요. 여기 겹친 거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배반 사건이라는 건, 자, 배반 사건이라는 건 서로 다른 사건이에요. 이런 경우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서로 A의 그 확률과 B의 확률을 서로 더해주기만 하면 끝나겠죠. 자, 요게 확률의 덧셈 법칙입니다. 자, 얘를 똑같이 들었어요. 자, 1부터 10까지 공이 있어요. 공이 10개가 있는데 여기서 공 한 개를 뽑을 때 2의 배수가 나올 사건을 A라고 하고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A는 2, 4, 6, 8, 10, 그 다음에 B는 3, 6, 9, 6이 겹쳐지죠. 그러니까 6이 겹쳐지는 확률, A가 짝수가 나오는 확률 10분의 5, 5개죠. 3, 6, 9가 나오는 거 10분의 3, 요거 다 더한 다음에 요거 한 번이 나오는 거 한 번을 빼주면 돼요. 그럼 10분의 7 이렇게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다음 배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요, 짝수가 나오는 건 A, 홀수가 나오는 건 B, 이렇게 하면 서로 공통점이 없죠? 그러면 요거는 10분의 5가 될 거고요. 요것도 당연히 10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 더해주면 10분의 5, 10분의 더해주면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확률은 합사건이라는 경우에는 이렇게 같이 공통 부분을 빼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전체 A와 B의 요 면적만큼이 되겠죠. 곱사건은 요게 두 개 동시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배반 사건은 서로 완전히 다른 거. 여사건이라는 건 이렇게 C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A 말고 나머지 다른 거 모두 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사위 던지기의 확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주사위를 2번 던졌어요. 그래서 결과가 10 이상 더했을 때, 2번 나온 걸 더했을 때 10 이상이 되는 확률을 구하라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거 한번 구해볼까요? 자, 2번 던져서 10 이상이 나오는 확률은 46, 64, 55, 56, 65, 66. 자, 요렇게 총 6가지네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나올 거, 자, 46이고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곱해야죠? 36분의 1. 55가 나오는 거 6분의 1, 6분의 1. 36분의 1. 64,
경우에 6분의 1, 6분의 1. 각각 36분의 1씩이니까 쭉 다 더해주면은 얼마가 돼요? 6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과 확률의 곱셈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때는 곱셈 법칙을 할 때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자, 아까 합사건 얘기했을 때 A가 먼저 발생하던 B가 먼저 발생하던 순서에는 상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조건부 확률 여기 들어가면 순서라는 개념이 포함됩니다. 어떠냐면 A가 발생한 상황을 놓고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발생한 상황에서 B가 발생한 확률을 갖다 구한다면 이렇게 P 괄호 열고 B 바 A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 게 A가 먼저 발생을 하고 B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뭐 보통 영어 표현이죠. 이게 뭐 after A가 되겠죠. 뭐 풀어서 얘기한다라면.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자, 요거를 갖다 풀어본다면 A가 발생했다고 치고 그 안에서 B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B와 A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자, 요렇게 구하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자, 요거 하나만을 놓고서 요거로 풀어주면 PA를 갖다 곱해주면 여기다 곱해주면은 요 공식이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이걸 확률의 곱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학과에 남녀 학생 100명이 있습니다. 남학생 수가 55명이고 통계학 관심 있는 남학생 수가 20명. 자, 이때 남학생을 선택하는 사건을 A라고 했을 때 남학생 중에 통계에 관심 있는 사건을 B라고 한다라면, 자, 남학생을 선택할 확률, 자, 보면은 100분의 55죠. 55명이 남자 학생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통계에 관심 있는 학생을 갖다 선택할 확률은 P, B 바 A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발생하는 거, 네,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거. 자, A는 55라고 얘기를 했고요. 남학생 수가 2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55분의 2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적용 그대로 하면 되겠죠. 요거는 뭐라 그랬었어요?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는 거. 자, 요거. 자, 여기다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공통적으로 되는 거 PA 자체가 100분의 55고 요거는 A가 발생한 다음에 B가 발생하는 거니까 55분의 20이죠. 자, 요거 갖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5분의 1로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머니 속에 공을 선택할 확률 계산하는 거예요. 자, 주머니 속에 파란 공 5개, 노란 공 7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공을 2번 꺼낸대요. 근데 모두 파란 공을 갖다가 선택을 할 복원 추출과 비복원 추출. 자, 요거를 구하래요. 복원이라는 거는 공을 2번 꺼내니까 한 번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복원시키는 거죠. 비복원은 한 번 꺼낸 거는 꺼낸 거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꺼낸 상태에서 다시 뽑는 게 비복원이죠. 자, 보면은 공의 개수는요 총 12개, 파란 공이 5개, 노란 공이 7개예요. 그러면 파란 공을 뽑고 또 뽑는 거잖아요. 파란 공이 일어날 확률 어떻게 되죠? 5개니까 12분의 5 하면 되겠죠? 자, 12분의 5 그냥 나왔죠. 자, 12분의 5. 자, 요거는 12분의 5가 나왔어요. 근데 요거 두 개 같이 합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복원 추출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상황에서 우리 요것만 하면 되는, 요것만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A를 곱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쵸?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12분의 5가 곱해질 거고요. 요거는 A가 발생한 다음에 다시 또 B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 B가 뭐였었어요? 파란 공을 또 뽑는 거예요. 복원을 했으니까 12개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12분의 5가 또 되겠죠. 그러니까 12분의 5 곱하기 12분의 5는 144.25. 그래서 0.174. 자,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했습니다. 비복원 추출을 하면은요, 처음에는 똑같아요. 12분의 5가. 12분의 5가 똑같지만 공이 하나 빠졌으니까 여기는 4개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추출할 때는 어떻게 돼요? 11이 전체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파란 공은 4개잖아요, 이제는. 자, 그러니까 4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곱하면 아까 처음에는 12분의 5였었지만 두 번째는 11분의 4. 그러니까 132분의 20. 그래서 0.152. 역시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거고 확률 함수인데, 자, 확률 변수는 자, 수예요, 수. 그러니까 어떤 실험의 결과, 자, 그거를 숫자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값을 대응시킨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확률을 부여한 거죠. 자, 이해가 안 되면 뒤에 이제 자세히 이제 예를 가지고 다시 알아볼게요. 확률 함수는요, 이런 거 일일이 다 따져보면은 함수가
함수라는 건 뭐 여러 가지가 다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함수 하나로서 한 줄로 딱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식으로. 자, 이렇게 하나로 다 나타낼 수 있는 자, 그런 걸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함수는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산이라는 거는 끊어져 있는 거예요. 주사위 던지는 것처럼. 연속 확률 변수는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시간 중에서 몇 분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 확률, 사건, 확률 변수, 확률 함수. 자, 요거에 대한 관계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전 두 번 던질 때 있는 거 가지고서 개념을 이해할게요. 자, 두 번 던지는 거, 앞면은 우리 헤드 해서 H로 표현하고, 뒷면은 테일 해서 T로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두 번 던지면 HH가 나오거나, HT가 나오거나, TH가 나오거나, 혹은 TT가 나오거나, 총 4가지죠. 자,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앞면이 두 번 나온 거죠? 앞면이 두 번. 요거는요, 앞면이 한 번. 요거는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앞면이. 자, 숫자를 갖다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래서 2인 경우는 H가 나올 확률. 자, 2분의 1. 그러니까 첫 번째 HH는 4분의 1이죠. 2분의 1씩 곱해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H가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2분의 1, 2분의 1 곱해니까 역시 앞면이 나오는 것도 2분의 1, 뒷면이 나오는 것도 2분의 1. 그러니까 곱해서 4분의 1이죠. 또 앞면이 아니라 뒷면이 먼저 나오고 앞면이 나와도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역시 4분의 1이에요. 이게 두 가지를 더해야 되죠. 그러니까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니까 2분의 1.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한 번도 안 나오는 거는 모두 뒷면만 나오는 거. 역시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역시 4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걸 갖다 확률 함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x가 두 번 나왔다. 혹은 한 번 나왔다를 갖다가 확률로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걸 확률 함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다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사건은 HH, HT, TH, TT 이렇게 나오지만 그거는 앞면이 두 번,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각각은 4분의 1의 확률, 요거는 2분의 1의 확률, 요것도 4분의 1의 확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함수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면 조금 더 이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걸 갖다 확장을 해서 한번 윷놀이를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자, 말 4개를 가지고 갑니다. 말 4개를 최소한으로 움직이면서 가장 빨리 이기는 경우.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 자,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설명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명절 때 우리 윷놀이 잘 하죠? 자, 그러면 말 4개를 가지고서 던지기를 합니다. 그쵸? 뭐 4개들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거 말 4개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기는 거, 가장 빨리 이기는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는 지금, 화면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한 바퀴 다 돌고, 출발점으로 딱 들어오면 이기는 걸로 우리가 할 겁니다. 밖으로 나오는 거 빼고. 자, 그것까지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말이 4개니까 모가 4개 나와서 여기서 합치고 거리 한 번 나오고 거리 한 번 나오고 이렇게 거리 2번 나오면 돼요. 모 4번에 걸 2번. 자, 이렇게만 되면 되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모모모모 걸걸. 자, 모가 연속 4회 나와야 돼요. 이거는 뭐예요? 2분의 1. 말이 4개죠. 요게 총 4번이 있어야 돼, 4번. 그러면 이건 몇이에요? 16분의 1이잖아요. 16분의 1에 뭐가 4번 나와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4번. 자, 4승이 되는 거죠. 거리 2번 나와야 되는데요. 자, 거리 2번 나오는 거는 앞에 게 한 번 뒤집어져도 되고, 뒤에 거, 세 번째, 네 번째 거. 각각은 다 16분의 1씩의 확률을 가지지만, 각각이 앞면, 뒷면 이렇게 각각 하나씩만 뒤집어지면 그게 거리 되는 거니까 거기가 4번이 되는 거죠. 그 2번이 나와야 된대요. 이렇게 자승 그렇게 하면 값이 되겠죠. 4번 나오고 2번 나오고 그걸 4승하고 2승하고 갖다 곱하니까는 곱해서 확률 함수로 보니까 65,536분의 1 요거랑 16분의 1 자 요걸 더해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확률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